그러면 화두법을 왜 만들었는가? 중생의 무명이 너무 두터워서 모든 걸 머리로 해결하려고 하지, 실제로 자기 무명을 이 이분법이라고 하는 이 고정관념의 이 덩어리 속에서 실제로 나오기는 어렵더라 이거예요. 중생이 스스로 이걸 나오기는 어렵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방법을 찾아낸 게 이 이분법으로는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문제, 이분법으로는 절대로 풀 수 없는 문제를 제시해서 그 문제로 사람을 가둬버리는 거. 그러면 나와라 이러면 그 안에서 머리 굴려가지고 뭐 이러고 저러고 해야 돼, 안 풀린다. 그래서 화두법을 독으로 독을 친다. 이독, 공독. 독으로 독을 친다 그래요. 왜 이렇게 모진 수단을 쓰지 않으면 안 되는가? 왜냐하면 중생의 독이, 중생의 무명이라고 하는 독이 너무 이게 강해서 그 이분법이라고 하는 독을 깨는 특별한 독을 가지고 독을 치는 방법을 발견할 수밖에 없었다. 그게 이목고라고 하는 이분법으로는 절대 풀리지 않는 질문을 가지고 사람을 가둬가지고 그 속에서 스스로 이걸 뚫고 나오도록 만드는 것.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가나선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다른 방법이 없어요. 애석하게도. 지금 맑게 알아들은 사람이라면 지금 멀쩡하게 이렇게 앉아있는 그것이 무엇인가. 생각으로는 안 된다. 생각하지 않을 때 너는 무엇인가. 불사선, 불사악. 선도 생각하지 말고 악도 생각하지 않을 때, 정여마시, 바로 이러할 때 무엇이 너의 본래 면목인가? 생각하지 않을 때 너는 무엇인가? 그러니까 이 질문을 가지고 딱 그 사람한테 화두를 걸어주는 거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하여튼 알아서 나와야지. 다른 방법은 없다. 밖에서 도와줄 수도 없다. 대신에 이거를 뚫고 나오면 무명의 뜻으로부터 한번 벗어나는 길이 여기에 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가나선의 원리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머리로는 풀 수 없는 문제, 그러니까 이 문제에 아주 집중해가지고 이걸 한번 해결하는 이런 방식이 뜻밖에도 한국인한테도 잘 맞네. 그 한국인도 혼자서는 잘 안 되는데 여러 사람이 모여가지고 같이 문제를 풀게 하면 한국인들한테는 딱이에요. 왜 그럴까요? 한국인들은 셈이 많아가지고 그걸 하면서 옆에서 덜썩덜썩 훌쩍훌쩍훌쩍하고 뭐 뭔가가 막 이거 여러분 이 감옥에 갇히면 이게 금강권 율곡봉이라고 하는, 금강권은 진짜 에너지 감옥, 뭔가가 조여와요. 이 문제에 정말 이 문제를 풀어야겠다고 이렇게 하면 뭔가가 조여와요. 조여오고 또 한편으로는 숨이 안 쉬어져. 그러니까 화두 걸리면 막 깝깝해요. 한마디로 말해서 감옥에 딱 갇힌 거야. 금강권이란 말은 다이아몬드 감옥이라는 뜻이에요. 그 에너지 감옥이라는 것이 조여와요. 그러니까 막 조여와. 그 속에서 막 갇히고, 그리고 진짜 숨이, 율곡봉은 목구멍에 밤송이가 이렇게 딱 삼키지도 못하고 뱉지도 못할 딱 막힌 거. 숨이 안 쉬어지는 거. 그게 율곡봉이에요. 이게 지금 임재종 양기파의 가풍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가나선이라고 하는 화두가 딱 걸리면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뭐냐 이거예요. 이걸 생각으로 하면 답이 안 나온다. 생각하지 않을 때 뭐냐? 얼마나 구체적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가슴이 뜨끔하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답을 하려고 하면 감옥에 딱 갇히게 돼요. 화두에 갇히게 돼. 이거 뚫고 나오는 거예요. 다른 방법 없어. 뚫고 나왔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뚫고 나온 다음에 이제 공부가 있지. 근데 우선은 한번 뚫고 나오는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화두 인연이에요. 화두 인연이 이렇게 닿은 사람은 이제는 여러분이
외국에 이민을 가도 이 질문은 따라가요. 여러분이 다 버려도 이 질문을 버릴 수가 없어. 인간이라면 뭐냐 했으니까. 여러분 뭐냐? 이 답 못하면 지옥을 가도 천국을 가도 따라와 질문이. 그러니까 이거는 피할 수 없는 질문인 거예요. 인간이라면. 그러니까 그거를 주제의식을 아주 명료하게 스승이 제자에게 생각하지 않을 때 뭐냐? 근데 역사상 육조현행한테 이 질문 당한 사람이 다 깨어났잖아요. 결국은 깨어났잖아요. 다 깨달았잖아요. 그 유명한 남학회양, 우리가 지금 말하는 임재종의 분맥을 올라가면 제일 위가 남학회양 육조현행이에요. 남학회양도 육조현행 찾아오니까 육조현행이 어디서 오느냐? 숭산에서 옵니다. 어떤 물건이 이렇게 왔는가? 임마물이 신말이에요. 어떤 물건이 신마물이 임말이에요. 어떤 물건이 이렇게 왔는가? 그러니까 이 말에 그냥 확 먹혔다. 그 답을 못하고 돌아갔다. 그 다시 오면서 한 물건이라고 해도 맞지 않습니다. 닫고 깨달을 게 있더냐? 닫고 깨달을 것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것은 닫고 깨닫는다고 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하여튼 참 묘한 말이지만 이게 무슨 말인가 깨달은 사람은 알아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남학회양은 8년 걸렸어요. 질문 받고 돌아가서 8년 만에 다시 와가지고 한 물건이라고 해도 맞지 않습니다. 어떤 물건이 이렇게 왔는가 했으니까. 한 물건이라고 해도 맞지 않습니다. 닫고 깨달을 것이 있더냐? 닫고 깨달을 것이 없다고 하지는 못하지만 닫고 깨닫는다고 하는 문제하고는 관계없는 겁니다. 처음부터 있는 겁니다. 이건 깨달을 뿐입니다. 하여튼 그런 말을 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전통하에 지금 이것이 내려와서 후대에는 조금 더 이 문제를 명료하게 이렇게 딱 집어가지고 만든 것이 화두고, 화두의 핵심은 이목고고, 그러니까 이목고는 지금 여러분 앉아있는 지금 여러분한테 뭐냐고 물은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질문에 인간이라면 아이고 가슴이 답답하지, 독침 맞은 기분이지, 마비가 오지. 인간이라면 뭐냐고 물었는데 도대체 답을 할 수가 있어야지. 꽉 막힌다 이게. 막히고 답답한데 이게 감옥이다. 금강본 율곡봉. 그러니까 이거를 스스로 뚫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진심으로 10분만 하겠습니다. 10분만 진심으로 지금 뭐냐? 지금 너가 뭐냐? 이것이 뭐냐? 하는 이 질문에 여러분이 완전히 빨가벗고 이 질문에 딱 마주해 보세요. 하여튼 수업 중에 계속 근본 문제를 상기하고 초점을 맞추고 하는 쪽으로 해서, 그러니까 10분 한다고 해서 뭐 당장 달라지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끊임없이 우리가 근본, 그러니까 이렇게 루틴하게 공부를 하지 말고 계속 되돌리고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초점을 계속 맞춰 가자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발심이 되시면 집에서도 해보시고, 그래서 하여튼 이 문제가 한 인간이 살아가는데 가장 이제 중심 문제가 되어서 살면 다른 것은 다 지 말은 따라와요. 딱 본만 바로 잡으면 나머지는 다 따라서 하다못해 제 경험으로는 복도 따라와요. 그러니까 복을 추구하면, 기복하면 오히려 복이 올까 말까지만 딱 본질을 바로 세우면 다른 것은 다 따라와요. 모든 것이. 그래서 그런 점이 정말 분명하기 때문에 뭐가 가장 중요한가 하는 점을 이렇게 가지고 저는 계속 상기시켜 드리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유롭게 앞으로 한 18분 정도 남았는데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질문은 본질을 한번 확인해 보니까 본질하고 나하고 사이에는 거리가 없더라.
그러면 이걸 그대로 수용하고 살면 되지 않습니까? 그 느낌이 오고 난 뒤가 이제 문제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개인의 경험이라서 그냥 개인이 경험한 것을 다른 사람한테 뭐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는 거고 또 그거 가지고 알고 할 건 없어요. 근데 지금 개인의 질문이 여러분께서 참고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이 지금 질문의 내용은 오늘 아침에 이렇게 한번 본질을 한번 이렇게 느꼈다. 일거수일투족이 예. 일이다. 근데 지금 저 선생님은 오늘이 처음이 아니고 벌써 여러 번 지금 저런 보고를 저한테 계속 해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노력하니까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본질이 이제 드러났는데 지금 이제 질문은 내 입장에서는 본질이 거리가 느껴지지만 본질의 입장에서는 거리가 없더라. 그 말을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질의 입장이 이제 그 말을 제가 여러 번 당나귀가 우물을 보는 거하고 그러니까 처음 깨달았을 때 당나귀가 우물을 보았습니다 하고 스승한테 자기 경험을 말하니까 이때 당나귀는 에고고 우물은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처음 깨달은 사람은 제가 당나귀인데 제가 우물인 본질을 보았습니다라고 말을 해요. 근데 스승이 그걸 바로 잡아줬다. 그거는 지금 아직까지 너가 그 에고 입장에서 그런 말을 하는 거고 사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실제로 보는 것은 에고가 보는 게 아니고 지금 이 순간에도 본질이 보고 있는 거다. 그래서 당나귀가 우물을 보았습니다. 너가 지금 그런 첫 체험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했지만 그것은 사실은 실상이 아니고 실상은 우물이 당나귀를 보는 것이다 했을 때 이 질문했던 사람이 그러니까 스승한테 점검받으러 간 사람이 바로 잡았다 이거죠. 당나귀가 우물을 본 게 아니고 알고 보니까 우물이 당나귀를 보는 것이구나 하고 한 번 더 넘어섰다 이거지. 그러니까 지금 그거를 먼저 말씀을 하시고 이제 지금 첫 번째가 아니거든. 그러면서 지금 그것처럼 당나귀 입장에서 우물을 볼 때 하고 이제는 조금 익어져서 우물 입장에서 당나귀를 보니까 이거는 적혀 있는 게 아니고 당나귀도 나더라. 결국에는. 그래서 만법이 정말 이거 하나라는 것에 조금 뭔가가 직관이 온 것 같다. 지금 그 이야기를 이제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 뒤에 근데 지금 저한테 이게 물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점검받고 또 이걸 통해서 다른 도반들한테도 이런 것을 나누는 건 다 좋아요. 근데 조심할 거는 뭐냐면 거기서 내가 본 게 맞나 뭐 이런 생각이 따라 붙는다 이거지. 그러니까 계속 한 생각에 속지 않는 게 공부다. 그 뒤로는 그러니까 지금 이 먹고 하고 질문을 당해가지고 감옥에 갇혔는데 한번 여기서 풀려나면 벗어나 보면 이제 본질이 뭔가에 대한 감이 잡힌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본질에 대한 감이 안 잡힌 사람은 감옥에서 나오기, 이 화두를 뚫고 나오기, 이 질문을 깨고 나오기에 힘써야 되고, 그리고 한번 그런 체험을 통해서 이것이 이제 본질이 점점점 감이 잡히는 사람한테는 뭐가 문제냐면 본질을 놓치지 않는 거.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한번 여러분한테 딱 이렇게 글자로 만들어서 한번 전달해 드린 거 기억을 해요. 뭐냐면 다만 화두에 개합할 뿐. 이 화두는 그 자리예요. 그러니까 오늘 개합이란 말이 나왔잖아요. 다만 개합한다 화두에. 다만 스스로 지금 화두하고 나가 둘이 아니라고 하는 이 사실에 딱 개합해서 이 사실이 분명할 뿐 단계 화두. 다만 화두하고 개합해 있을 뿐 망상. 망상에 속지 말라. 망상에 속지 않는다. 속지 않는다. 망상에 속지 않는다. 망상은 뭐냐면 지금 이 자리에서 이렇게 깨어 있으면서 이게 지금 맞나? 이게 지금 맞는 건가 하는 그 한 생각이
근데 그 한 생각을 따라가면 또 뭔가가 또 옛날식으로. 그러니까 지금 그 이분법과 부리법에서 그러니까 답이 나오면 흔히 이거를 마음자리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어떤 그 본질에 대한 감각이에요. 딱 지금 생각은 없고 명료하게 깨어있는 그 감각. 그러니까 그 감각을 흔히 이제 마음자리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그러면 이게 화두인데 이 화두에 내가 이걸 놓치지 않는 그거에만 힘쓸 뿐 여기서 일어나는 한 생각에 속지 않는다. 근데 이분법은 불이법으로 그렇게 있는 상태를 내버려 두지 못하고 끊임없이 다시 이분법으로 돌이키려고 한 생각을 불러일으키고 거기서 이게 맞나? 어쩌나? 또 이거를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뭐 이런 식의 한 생각을 또 속으면 또 지금 바꾸다 이거예요. 근데 그걸 여러 번 한다 이거죠. 여러 번 하면서 이제는 안 속는 힘을 길러가는 거.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딱 네 글자로 두 개로 딱 했는데 하나는 단계 화두. 다만 화두에 개합할 뿐 불기 망상. 망상에 속지 않는다. 그러니까 요거 하나를 지침으로 삼아서 그러니까 거기서 일어나는 내가 분명한 것이 더 중요해요. 물어서 점검받는 것보다 내가 스스로 분명한 것이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걸려있는 분이 많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마음자리가 한번 이제 맑게는 알아들었으면 또 어떤 상황이 오느냐면 이것이 본래부터 이렇게 갖춰져 있어서 내가 여기에 간섭할 필요가 없어지는구나 하고 이제 여기에 따르려고 해요. 그러다 보면 에고 입장에서는 이제는 알기는 알겠고 뭘 에고가 나서서 하면 안 된다는 걸 자기가 알아. 그리고 이게 본질이고 하는 것도 이제 알아. 좀 눈치를 챘어. 본질을 눈치채고 에고는 나서면 안 되는구나 하고 알아가지고 자기가 스스로 좀 수동적이 돼요. 그렇게 조금 세월이 흐르면 재미가 없어. 뭔가가 아는 것도 있고 또 뭔가 진도가 나가는 것 같고 해야 되는데 에고는 할 일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분명하지도 않고 아직 본질은 분명하지 않는데 에고는 이치는 알아가지고 할 일은 없어져서 힘이 빠지고 그 기간이 지속되면 굉장히 재미없는 구간이라서 거기서 이 공부를 또 공부가 되는지 안 되는지 진도는 안 나가고 뺑뺑 도는 느낌이고 해서 에고 입장에서는 그런 식으로 또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기간을 제가 몰잠이 재미없는 기간. 그러니까 에고 입장에서는 본질을 알면 알수록 에고 입장에서는 재미가 없어져. 그래서 그 재미없는 그 기간을 견뎌야 되는데 에고에서는 재미없는 공부 그냥 다시 재밌게 살래 하고 다시 돌아가 버리는 일이 또 비일비재하다. 그래서 그 몰잠이 기간을 잘 견디라는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몰잠이 기간을 견디는 방법도 마찬가지. 다만 화두에 개합할 뿐. 그 어떤 망상에도 속지 않는 거예요. 그 망상 중에 하나는 본질은 모든 사람이 다 갖추고 있고 본래 이거 이 맹탕이더라. 그러면 본질을 딱 깨달으면 어떤 느낌이냐면 서유기에 보면 4명의 등장인물 나오잖아요. 삼장법사 나오고 손오공, 저팔계, 사오정 나오잖아요. 그러면 손오공은 여기 손오공은 지금 깨도 많고 지혜롭기도 하고 힘도 세고 막 뭔가 왔다 갔다 빠릇빠릇하고 뭐 손오공 있죠. 저팔계는 또 욕망 덩어리면서도 막 하여튼 힘은 또 있어가지고 뭐 하고 있잖아요. 사오정은 약간 뭔가가 좀 애매한 캐릭터인데 요 손오공, 저팔계, 사오정에 비해서 삼장법사는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부처님 가운데 토막 같아가지고 이거 뭐 아무 캐릭터가 없잖아요. 이해돼요? 본질이 처음에는 삼장법사처럼 느껴져요. 에고 입장에서는 이 본질이 맹탕이야. 그 삼장법사가 아무런 캐릭터가 없듯이 이게 뭔가가 시시해
좀 별거 아니고 시시하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참 그 재미를 추구하는 에고 입장에서는 에이 깨달아 봤더니 아무것도 아니네 하고 이런 걸 가지고 왜 깨달으려고 그렇게 했지?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퇴타한다. 근데 그런 모든 한 생각에 속아서 다시 옛날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 생각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 본질은 알고 보면 너무너무 당연해서 공기 같아서 그냥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얼마나 귀한 거를 탐구를 늦추지 않아야 되는데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여기서 이만하면 됐다라고 스스로 타협해서 할 수가 있다. 그리고 또 실제로 재미가 없어. 그 기간을 견디는 게 에고 입장에서는 죽을 맛이에요. 재미가 없어. 그리고 또 다른 말로 하면 에고는 자기가 죽어가는 것도 알아. 그러니까 죽기 싫어가지고 또 도망가. 그러니까 하여튼 끊임없이 에고는 이 공부를 되돌리기 위하여 애쓰기 때문에 이분법에서 불이법으로 넘어가는 공부가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실제로 해보면 많은 난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서유기가 불법을 구하러 서역으로 가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공부 과정을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불법을 구하는데 수많은 난관을 거치잖아요. 그게 지금 한 생각을 이겨나가는 거예요. 생각이 계속 그 사람으로 하여금 이 공부를 방해하거든. 근데 그것과 싸워 나가는 것이 이제 서유기라고 하는 소설이 그거를 상징하고 있어요. 근데 중간에 수많은 요괴들이 나타나는데 그 요괴가 전부 다 이 공부를 하다가 삿된 생각들, 이 공부하는데 나타나는 삿된 생각들을 물리치는데 실제로 물리치는 것은 힘은 손오공이 힘이 세요? 삼장법사가 힘이 세요? 전부 다 싸우는 건 손오공이 싸워.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우리가 이 탐진치를 가지고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게 에너지 덩어리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게 오묘한 비유예요. 그러니까 아무튼 지금 이제 질문에 의하면 이제 중간에 그런 경험들이 자꾸 생기는데 생기면 생길수록 이 자리가 분명해져요. 그리고 위치가 여처정에서 당나귀가 우물을 보는 데서 정처리로 우물이 당나귀를 보는 쪽으로. 그래서 완전히 넘어가면 법안이다 이거예요. 이게 해안에서 법안으로 뜨는 이게 대성불교식으로 말하면 아라한이 보살되는 이야기예요. 해안을 뜨면 아라한이라고 하고 법안을 뜨면 보살이에요. 불안을 뜨면 부처고. 근데 지금 요 핵심이 해안에서 법안을 뜨는. 근데 지금 문제는 아직 해안도 못 뜬 사람들도 많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선은 지금 이 묵고라고 하는 질문에 이 질문을 한번 뚫는 이걸 한번 먼저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여튼 딱 작정하고 정말 이 문제에 집중하면 3일, 5일, 7일에 돌파를 하는 거다. 그러니까 그거를 한번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뒤에는 지금처럼 계속 이 자리를 확인해 들어가는, 계속 속지 않는, 이 자리에 있는데 또 생각이 와. 그럼 또 그거를 속지 않고 이겨내가지고 완전히 한 덩어리가 되어버리는. 그래서 절대가 이 상대로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의심이 없어지는. 그래서 무엇이 와도 이제부터는 무엇이 와도 절대가 나타난 거라서 번뇌적 보리, 중생적 부처. 여기에 의심이 안 생기는 거. 여기에 완전히 오케이 하고 수긍이 되는 거.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우리가 열심히 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 과정을 지금 함께 한 거. 저도 여러분 앞에서 어려운 점이 아직 마음자리에 대한 이 화두를 뚫어가지고 이 마음자리가 이거다라고 하는 것을 못한 사람한테는 열심히 해라, 애를 써라,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라고 말을 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노력해서 3일, 5일, 7일에 뚫으라. 지금 당신이 옥에 갇혔다. 지금 이 감옥에 갇혔다. 무명이라고 하는 화택에 불붙는 이 욕망의 집에 지금 갇혔다. 여기서 빨리 나가라. 뛰쳐나와라. 그러려면 용을 써야 된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하고 말을 할 수밖에 없고, 한번 나온 사람한테는 이젠 애쓰면 안 된다. 그러니까 앞부분에는 금문고줄을 끊어라. 용을 써서 끊어라. 뒤에는 금문고줄을 끊으면 안 된다. 이제는 띵까 골라야 한다. 안 하는 듯이 하나니까
하나니까 애쓰면 나눠져 버리니까. 이 지금 무의라고 하는 말을 잘 알아들어가지고 검은 고추를 고르듯이 하라. 그러니까 이게 다르다 이거 앞뒤가 다르다.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께서는 나의 이 이정표 중에 수행의 이정표 중에 나는 어디에 있는가를 먼저 양심껏 자기가 먼저 딱 알아가지고 그 자리에서 열심히 한다. 최선을 다한다. 그리고 한 발 한 발 나간다. 그러니까 그게 지금 여러분이 하실 일이고 저는 할 수 없이 이 대중을 상대로 말을 하니까 전체를 다 펼쳐놓고 그러니까 제가 옛날부터 그랬어요. 잡화상이라 그랬어요. 잡화상. 그 마조하고 석두가 있었는데 마조는 잡화상이고 석두는 진검포 금만 파는 가게. 여기는 5만 가지가 다 있는 잡화상. 그러니까 마조의 계통, 우리 임재종은 마조에서 나왔는데 마조 계통은 초심부터 마지막까지 화두 하나로 전체를 다 이렇게 하도록 이렇게 독려를 했고, 그리고 이 석두 계열은 앞에 건 상무시하고 지금 불이법만 가리킨 거. 불이법만 가리키는 거, 이거. 그러니까 이거는 진검포라 그랬어요. 근데 세월이 흘러서 진검포는 진검포대로 이렇게 그 전통이 있고, 또 마조 계열은 자파상은 지금 초심자한테도 화두 들어라, 고수한테도 화두 들어라, 중간에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뭘 어떻게 화두 들어야지 하고 온갖 사람들을 다 이렇게 다 골고루 다 제접하는 이 전통이 서로 좀 다르다. 가풍이 좀 다르다. 그래서 아무튼 그래도 이런 이야기 하는 게 얼마나 좋아요. 사실은 앞부분에 법문하고 또 잠깐 또 실습을 참선하고 또 Q&A를 통해 가지고 이런 케이스 저런 케이스를 골고루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도 이렇게 길을 알고 걸어가시면 훨씬 더 시간 절약이 돼요. 그래서 도반들의 말씀이 또 그것도 되잖아요. 격발도 되잖아요. 나는 지금 여기인데 저 도반은 또 저쪽에서 질문하네. 그런 거 보면 나도 분발해야겠다고 이런 것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함께 또 걸어가는 거예요. 감사합니다.